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1권 제3장 농작물 재보험 제도 제1절 제도 일반입니다. 오늘부터 강의는 손해평가 요령에 대한 사항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첫째, 농작물 재보험 시행의 근거 법령입니다. 그리고 둘째, 농작물 재보험 대상 품목 및 가입 자격인데 여기에서는 손해 방식에 따른 품목을 좀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가입 자격으로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해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보험 대상의 재범위는 종합위험 방식이냐,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이냐, 특정위험 방식이냐에 따라서 재범위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세 번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자기부담금. 다섯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의 산출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 설정해 주시고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 손해평가사 마을이나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제 강의 안이나 여러가지 블로그에서 다양한 손해평가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3장 농작물 재보험 제도의 제도 일반인데 여기에 농작물 재보험 제도가 실시하게 된 배경과 사업의 목적입니다. 저번 강의에서도 했지만 농작물 재보험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게 민간 보험사업자가 이 전체를 보상하기에는 너무나 거대적인 손실의 피해가 큽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책보험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은 농업재보험, 농업재보험 시행령,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 등의 법령에 근거해서 시행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암기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 농업재보험법, 농업재보험법 시행령,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 이 분야는 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면 저희가 공부하는 게 실제적으로 손해평가 요령입니다.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의 법령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에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가 엄청난 거대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영보험사들이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향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이 재보험, 농작물 재보험에 대한 보험이 가입할 수가 없다면 농민의 손해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2005년부터 국가 재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업자는 NH손해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다 사업 운영인데 농작물 재보험의 주관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저희가 흔히 농림부 하는데 실제로 답은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사업관리기관은 농금원이 아니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 용어의 줄임말이 아니라 원래의 용어를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항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 사업자는 NH농협손해보험이며 NH손해보험이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 NH농협손해보험에서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험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의 손해평가를 담당할 손해평가사의 자격시험은 어디에서 한다?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큐넷에 가서 접수를 하고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손해평가사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두시면 손해평가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도표로 농작물 재보험 및 재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표가 있기 때문에 도표를 한번 그림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NH농협손해보험입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를 하고 사업 관리는 농금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합니다. 여기서 뭐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의 선정 약정체계라고 보조금, 그래서 보험료, 그 농민이나 농업법인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재보험에 가입할 때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운영비, 그러니까 부가보험료로 쓸 수 있는 경비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10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보험료 운영비가 있고 재보험 사업자는 농무에서 보험료를 받고 운영비는 국가에서 받고 해서 사고가 계약자하고 재보험 사업자하고 재보험, 농작물 재보험을 체결하는데 계약자는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고 재보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해서 누구를 통해서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상사를 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는 자신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국내외 민영보험사에 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보험은 원수보험, 원보험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전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이것은 국가는 거대 제휴 같은 경우는 NH농협손해보험이지만 그걸 해결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산출이라든가 기초서류는 보험개발은 금융감독원에서 한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항이 농작물 재보험 및 재보험 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더 보실까요? 자, 그러면 사업 시행의 주요 내용인데 주요 내용에 보시면 계약자 가입자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농작물 재보험 사업 대상자는 뭘 해야 한다?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근데 예를 들어서 OD는 보험 대상 작물이지만 우리가 말 구직보험은 아니다. 그래서 보험 대상 작물만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 대상이다. 그리고 그 개인은, 이건 읽어보시고, 그 개인은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전에도 했지만 농업경영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해당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보험 사업 실시 지역입니다. 사업 실시 지역. 예를 들어서 고랭지 감자는 강원도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외에서 다른 고랭지 감자를 한다? 그러면 가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예를 들어서 벼, 밀, 보리, 메밀은 보험에 가입하려면 얼마야 된다?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농지의 규격도 있어. 농지도 일정 부분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차가 가입하려면, 차가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니면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그리고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받으려면 어디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법인이나 개인, 농민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 자 읽어보시고, 다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농작물 재보험 대상 품목 및 가입 자격인데, 이것은 가입 자격을 뭘 기준으로 나눠 놓았냐 하면 어떤 기준? 보험 가입 금액,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 여기 세 개는. 그리고 면적, 단지 면적, 그러니까 시설 면적이 얼마냐, 그리고 농지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200만 원 미만은 인수 제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자, 100만 원, 그러니까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무 단당파 시에서 원래 메밀도 있는데 메밀은 50만 원으로 빠졌고, 이건 뭐냐 그러면 생산비 보장 방식 밭작물은 100만 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옥수수를 좀 비속어로 옥수수 이 이를 우리가 깡냉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옥수수, 콩팥 신체에 있잖아요. 그래서 깡냉이, 콩팥은 신체에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건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다?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벼, 밀, 보리, 메밀은 여기 원래 이 분야인데 생산비 보장 방식 밭작물에 대해서 이제 배신을 했죠. 그래서 얼마다? 50만 원 이상이다.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 재배사 및 버섯 작물은 얼마야 된다? 단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이 중에서 뭐 버섯 재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단지 면적이 제한이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건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한 것은 사료용 벼가 아니라 사료용 벼. 그리고 옥수수가 아니라 사료용 옥수수.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최소 가입 가격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게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제 보험 대상 농작물별 재보험 및 보장 수준인데, 보험 대상 농작물 이것은 뭐냐? 보험의 목적물이니까 실제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1년 현재 67개 품목의 농업용 시설물로는 버섯 재배사 농업 시설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구분을 해놨어요. 보험 대상 농작물을 보시면 식량작물, 과수작물, 채소작물, 특용작물, 버섯작물, 시설작물 이렇게 나왔는데 뭐 과수 2번, 3번, 5번, 6번은 너무 좀 5번 같은 너무 뻔하고 2번, 3번, 6번은 쓰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시험을 낸다고 하면 9개 정도인 식량작물이나 특용작물 5개 품목이 있는 것은 쓰기가 좋아요. 딱 5개 정도고 뭐 식량작물 5개만 써라 이러면 상당히 혼동되잖아요. 자, 그러면 식량작물 9개 품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 품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벼,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 보리, 팥, 메밀 이렇게 외우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 어떻게 외운다? 감옥에서는 쌀, 보리, 빵이 없어 콩밥만 먹고 목이 맨다. 자, 그러면 감자, 옥수수, 쌀, 벼, 보리. 빵은 주로 뭘로 만들면 밀이니까 밀. 콩밥인가 콩팥 먹고 고구마 목이 맨다. 메밀. 이렇게 하면 9가지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저는 이렇게 암기하면 좋겠다 하고 만들어 놓았는데 제 걸 참조도 좋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상황에 맞게 말을 만들어서 암기를 한다면 더 쉽게 암기가 되겠죠. 자, 이건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십시오. 자, 특용작물 특을 해야 되잖아요. 특. 그럼 뭐다? 차는 인삼보다 오직 복분자. 차는 인삼보다 오직 복분자. 오가 2번입니다. 차, 인삼, 오미자, 오디, 복분자. 이거 보니까 다 차 종류로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자, 다음은 보험 사업 실시 지역입니다. 여기서 보험 사업 실시 지역은 다음에 3-2에 표 3-2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또 특별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감자는 가을 감자는 전국 대상. 그러나 고랭지 감자는 어디만? 강원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밀은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어떻게 오냐 그러면 자 보실까요? 전북, 충남부터 내려와요. 충남에서 내려와서 전북, 전남, 광주까지 가고 옆으로 옮겨서 경남. 이렇게 지도를 생각하면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보험, 농작물 재보험 대상의 품목별 및 사업 지역인데 이 부분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까지 시험에 나오기는 좀 처음에 나오면 좀 어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좀 중요한 사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로 넣기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재보험 사업자는 시범 사업 실시 지역에 추가하거나 제외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누구와 사전 협의해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부 장관이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 사업 품목 확인해 보시고 다음은 보험 대상 재해 범위인데 재해 범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험 대상은 그 대상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특정위험 방식이냐 종합위험 방식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또 종합위험 방식에서도 이게 수학점 종합위험 방식이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냐 등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자, 몇 개의 재해, 그러니까 재해를 일으키는 몇 개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특정위험 방식입니다. 특정위험 방식. 그러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모든 재해를 다 보장해주면 뭐다? 종합위험 방식이다. 그 다음에 특정위험 방식 대표 품목은 인삼.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단감하고 떫은감은 품종이 아닙니다. 품목입니다. 품목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은 복분자, 무화과가 이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보험 대상 품목별 대상 재해가 이제 상이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분하냐? 보장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고 그 보장 방식에 따른 대상 품목,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 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는 게 인삼, 그리고 적과전 종합위험의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복숭아, 호두, 고추, 감자 다른 상황과 틀리니까 그리고 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인삼을 한번 볼까요? 인삼은 특정위험 방식의 인삼은 대상 재해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폭염 등이 어떻게 올까? 자,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태우집이 폭침을 맞아 화를 냄. 자, 그러면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폭은 2개예요. 2폭이에요. 폭설, 폭염, 침수, 화재, 냉해. 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전에는 다 보장해줘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자조화. 그 적과 후에는 태우집, 지화자.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그리고 여기다가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이렇게 해서 7가지라는 거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학점 종합위험은 수학전에는 다 보장을 해줘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러나 수학 개시 이후에는 특정 2개. 태풍, 강풍, 우박. 그러니까 태풍, 우박. 그래서 이 2개 복분자, 무화과는 공통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아니라 수학전 이후에 수학전 종합위험 품목 중 수학 개시 후에 복분자, 무화과가 보장해주는 대상 재해는 무엇인가? 그러면 태풍, 우박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복숭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의 병충해까지 보장을 해줘요. 이 병충해가 기존의 업무 방법서에서는 세균성 구멍병이었는데 세균성 구멍병. 근데 지금은 세균 구멍병으로 바뀌었으니까 세균 구멍병으로 바뀌었습니다. 2개를 같이 쓰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는 조수의 부보장 특약이 일정의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자동 가입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호두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두는 조수의 부보장. 그리고 이제 고추, 감자에 있어서는 병충해를 해줘요. 고추, 감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후에 병충해. 병충해는 이제 나중에 전에 제 강의에서 병충해 앞에 강의에서 병충해를 암기하는 방법 뭐 1급, 2급, 3급 해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다시 보시고 앞으로 나오면 다시 병충해 암기하는 방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대. 변은 특약으로 병충해를 보장해줘요. 그게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래서 7가지인데 흰잎 마른병, 줄무늬 마른병, 벼멸구, 도열병, 가시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배알무늬병. 여기 세균성 배알마른병. 자, 그럼 이 7개를 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웠다? 흰줄무늬 도깨비 구어먹새. 자, 흰잎 마른병. 줄무늬 마른병. 자, 도열병. 가시무늬병. 벼멸구. 먹노린재. 세균성 배알마른병. 근데 여기에서 충해는 뭔가 그러니까 벼 중에 병충해 중 충해를 쓰시오? 이런 뭐 해야 된다? 벼멸구 먹노린재. 그 종합이행 복분자 무화과는 앞에 있는 또 반복해서 쓴 것 같아서 지금 저는 지워놨습니다. 다음은 자,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기 부담금. 왜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험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게 자기 부담금이에요. 근데 왜 자기 부담금을 해 놓았을까? 도입 목적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도입 목적이 소소한 피해까지 보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과다하여 보험으로서의 실익이 없으며 한편으로는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부담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자기부담금인데 자기부담금 이내에 사고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도입 목적이 지금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과수작물이나 그리고 벼밀 같은 식량작물, 밭작물 같이 수확량 감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추, 브로콜리, 배무, 단당파, 매시, 시설작물 같은 생산비 보장 상품이 있으며 또 농업용 시설물이나 뭐 버섯 재배사 같은 조달 가액 기준, 재조달 기준 가액으로 하는 원상복구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별표 2개 넣은 것 중에 가로넣기, 수확량의 감소, 생산비, 원상복구액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좀 상당히 혼돈스러울 게 있을 수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유형이 뭐 60%, 70%, 80%, 85%, 9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말은 뭐냐? 보장을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보장을 60%까지 해준다는 것은 뭐다? 자기부담 비율이 몇 %다? 40%라는 거예요. 자기부담이 40%. 그러니까 보장 유형이 40에서 90%면 자기부담 비율은 10%에서 4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은 무조건 10%로 40% 선택하는 게 아니라 10%, 15% 선택하는 기준이 있고 또 품목에 따라서는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산비를 그다음 또 차이점이 있는데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 중에 브로콜리, 고추는 어떻게 한다? 보험금 산정 시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를 자기부담으로 차감하고 시설작물의 경우는 손해액의 10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다 보상을 해준다. 초과하는 게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다만 화재 손해인 경우는 뭐다? 금액관계 자기부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비교할 건 해가림 시설은 화재로 인한 손해도 자기부담금을 적용한다입니다.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소 10만에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자기부담을 적용한다. 이것은 뭐 구조체는 30만에서
100만 원이 있고, 피복제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각각이 있는데 그 비교는 조만간 잠시 나오니까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소선의 면책금인데, 소선의 면책금은 자기부담금 개념하고 약간 틀립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 거지만, 소선의 면책금은 10만 원까지는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12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 빼고 2만 원밖에 안 준다가 아니라 12만 원을 다 보상하니까 약간의 소선의 면책금하고 자기부담금하고는 약간의 개념이 미미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여기는 한꺼번에 뭉뚱그려 써왔기 때문에 여기 참조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보험 대상 그 품목별 보장 수준인데, 이 말은 보장 수준이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이때 파란색 보이시죠? 이 자기부담금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부담금이. 그러면 자기부담금에서 특별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자, 보십시오. 브로콜리 고추는 이미 설명했었고, 자, 자기부담금이 60%, 60%, 70%, 80%.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부담금이 20%, 30%, 4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0%하고 15%, 그러니까 85%, 90%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 배무단납파 매시 어떤 거예요? 생산비 보장 방식 받장물. 자, 이건 해결됐습니다. 이 노란색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어떻게 해올 건가? 저는 이렇게 해옵니다. 양팔, 벌려, 호두, 유자, 사세. 자, 양팔, 양배추, 팔, 팥, 벌려, 여기 비읍, 보리, 호두, 유자, 사세. 사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구. 자, 그래서 양팔, 벌려, 호두, 유자, 사세. 자, 브로콜리와 고추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그 해가림 시설하고 농업용 시설물하고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자, 인삼의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다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물은 자연재해 조수해가 있고, 특약으로 화재 대응 보장 책임, 그 다음에 수재 위험 부보장. 이것은 수재 위험 부보장을 하면 보험료가 감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특약으로 화재, 비가림 시설은 특약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인삼은 자기부담금이 최소 10만원부터 100만원 사이에요. 이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1200만원이다. 그럼 10%가 얼마예요? 120만원.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120만원이다? 아닙니다. 최대가 120만원이니까, 최대가 100만원이니까 손해액이 10%가 120만원이어도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을 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자기부담금.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은 자기부담금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내에서 손해액의 10%인데, 뭐다? 피복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우스가 있으면 하우스의 그 뼈대, 파이프는 구조체, 그리고 비닐은 피복제인데, 피복제만 사고가 났을 경우는 10만원에서 30만원 한도다. 그리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이 없다. 비가림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그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부대시설하고 비가림 시설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해가림 시설.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 산출 방식을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15점짜리나 10점짜리의 서술형 문제로 출제하기가 딱 좋습니다. 딱입니다. 딱.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시설작물, 여기에는 그 소손해 면책금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을 보장해 주지만, 그러니까 10만원까지는 안 해준다. 그리고 화재로 인한 자기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께서 지금 봐주셔야 될 게 품목별 보험 가입 단위인데, 농지는 이게 용어 정의 설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필지형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농지에 여러 필지가 나눠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같은 그 시설물은 하우스 한 개 단위, 1단지 단위로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인수 제한 목적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구조체가 목재나 그 다음에 축재로 된 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타인 소유 목적물도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 표 3-1에서 그 최소 보험 가입 금액 다 공부하셨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뭐 어떻게 말하면 가로넣기로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바꿔서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으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험 판매 기간은 이건 그냥 참조하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또 알게 되면 더 상식적으로 더 문제 풀 때 유리하니까 이런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인데, 뭐 농작물 재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입 안내를 받고 가입 신청을 하고 농지를 농지 원장이나 이런 거 작성해서 현지 확인하고 청약서 작성 후 보험료 수납하면 보험증권 발급 순서, 이거는 그냥 순서로 물 흐르듯이 쭉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험료 납입 방법은 일시납입니다.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그 현금, 즉시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그 신용카드는 할부 납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즉시이체는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를 반드시 자필 서명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빠져 있으니까 저희는 철저하게 시험은 이론서를 기준으로 바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뭐 부연 설명을 한다든가 뭐 참고 자료 많이 넣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 조건은 예전에 뭐 4가지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인수와 연계되어 시행되며 계약 인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나, 어떨 때 안 된다? 인수심사 중에는 사전 수납할 수 없다. 사전에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율, 할인 할증, 뭐 보험기간, 보험 가입 금액인데, 이건 이제 보험기간이나 이건 이제 품목별로 다 암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법도 확인하시고, 자, 보험료율인데 주로 보험료율은 우리가 말하는 특약 보험료율, 뭐 주계약 보험료율, 뭐 보통 약관 보험료율 해서 요율이 나오는데, 보험료율은 예전에는 지역 단위가 어떻게 했나요?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사갑의 품목은 더 세밀화되어 있죠. 어떻게? 시군에서 어떻게 받겠다? 읍면으로. 이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험료의 할인 할증률인데, 보험료는 그래서 보통 약관에 보면 보통 약관 보험 가입 금액의 보통 약관 보험료율의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입니다. 근데 방제시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럼 할인 할증률은 어디까지냐? 과거의 손해율과 가입 연수에 따라 할인 할증률이 정해지는데, 할인 할증률도 무한정 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다? 최대한 할인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30%. 할증은 최대한도가 플러스 50%. 그래서 결국 할인 할증률의 범위는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5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제시설 할인율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예를 들어서 조수해를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뭐 동해, 그 다음에 뭐 한해, 냉해,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할인율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예전에는 살구 대신에 자두가 있었는데, 살구는 그 기존에 우리 업무방법서 공부하고 이럴 때 방제시설 할인율이 없어요. 그러면 방제시설 할인율이 없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오 밤차 어디 안 어디 보고살 사러 가야 되는데, 시장에 가야 되는데 오 밤에 차 어디 안 어디 보고살 사러 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오 2번 나오는데 오미자 밤 차 어디 안 어디 안 오니까 없으니까 없을무 무화과 복분자 어를 호두 살구,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자두가 빠져 있는데 자두가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없다면 이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업무 이론서를 기준으로 출제 기준이 바로 여기니까. 그리고 대주 같은 경우는 비가림설이 어떻게 돼야 한다? 전체가 다 설치되어야 한다. 전체가 다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참달을 왜 표시해놨냐 그러면 참달에는 비가림 바람막이를 했을 때 30%예요. 그러니까 한도가 끝까지 차버리는 거예요. 방제 시설이 2개 이상 있으면 2개를 더하면 되는데 합산해서 최대가 얼마야 된다? 최대 할인율이 얼마까지? 30%까지. 30%까지. 그 이상은 적용이 안 됩니다. 30%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감귤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기본 할인율이 최대 10%이고 추가 할인율은 여기 조사를 해서 할인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방상펜, 서리방지용 미세사수장치는 동상의 특별약관에서 적용을 한다. 자, 보험기간은 뭐 장부별로 다 감에 따르기 때문에 이건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보험 가입 금액인데, 보험 가입 금액은 보시면 수확량 감소 보장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시설 작물,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에서 나눠놨었는데, 자, 보시면 수확량 감소 보장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많은 달이 미만 절사한다. 눈에 잘 안 들어요. 자, 이건 계산식으로 바꾸면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가입 가격은 어떻게 한다? 이미 보험 가입할 때 정해놔요.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을. 그리고 품종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과수원별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개 품종이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원 단위 미만의 절사는 예를 들어서 보험했더니 58만 4천이다. 그럼 4천원 버려버리고 58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 이론서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것은 만원 단위 미만인데 어떤 것은 1,000원 이하 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세요. 그래서 만원까지만 보험 가입 금액은 얘기를 한다. 그리고 밑에 자투리는 버려버린다. 자, 변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근데 벼의 그 가입 가격이 표준 가격인데 표준 가격은 보험 가입률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재배계약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값의 민간 RPC 지수 반영을 산출한다. 이것은 수매가의 그 민간 RPC를 지수를 잰다. RPC는 이제 우리만 정미소인 건데 이거에 대한 지수를 반영한다고 하니까 이 벼에 대한 표준 가액은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새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좀 들어온 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섯은 어떻게 한다? 시설 내에서 버섯 재배사에서 버섯을 하나만 재배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느타리 버섯 하다가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을 해요. 그런데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화재가 났을 때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시설에서 생산하는 버섯 중 예를 들어서 양송이 버섯보다는 표고버섯이 시설 가액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하니까 최소로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50%를 구한 거고 최대는 100%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 가입 금액은 산정된 재조달 기준 가액의 90%에서 130%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최소는 곱하기 90을 하면 되고 최대는 130%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나 경량철골조, 비규격 하우스는 어떻게 한다? 보험 가액을 추정하여 보험 가액 금액, 그러니까 계약자의 고지사항이나 관련 서류를 기초로 해서 보험 가액을 추정한 다음에 보험 가액 금액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인삼보험 가입 금액인데 인삼보험 가입 금액은 연근별 보상 가액에다가 재배 면적을 곱합니다. 근데 인삼 가액은 어떻게 구하냐? 농협 통계와 농촌진흥청의 자료로 기초로 해서 누적 생산비를 고려하여 연근별로 차등 결정한다. 그리고 인삼의 해가림세 보험 가입 금액은 제조달 가액의 감가상각률을 감안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조달 가액 곱하기 1- 감가상각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손해평가사가 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부의 지원인데, 정부의 지원은 그 보험료를 이제, 원래 보험료는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통은 순보험료의 50% 정도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장에 보이는 뭐다? 사과배, 단가, 가수, 사종하고 변은 보장 수준,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고 보조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과배, 단가 뜬 것만 볼까요? 원래 이제 50대, 60대의 지금 나이가 가장 많이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그때 당시 저희 어렸을 때 3840 유격대가 있었습니다. 3840 드라마에. 그래서 3840, 5, 60. 자, 그리고 여기는 변은 60, 5, 5, 2, 1. 그래서 48, 47.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기관별 역할, 그다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이러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된다. 가입하면 증권이 발급되고 피해율 조사를 해서 사고 났을 때 피해율 조사하고 검증 조사하고 보험금 지급,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지금 업무 방법서를 보시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냐고, 문제 예상이 돼요. 어떻게? 종적 문제가 되냐, 획적 문제가 되냐. 그래서 기존에 작년까지 업무 방법서는, 예를 들어서 포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포도. 그러면 이 포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뭐 보험의 목적이 뭐냐, 보험의 목적.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상하는 손해는 뭐냐, 그럼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냐, 또 그리고 뭐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되냐,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다섯 번째 보험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쭉 하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보면은 어떻게 한다? 보장 방식에 따라서 이게 틀려져요. 보장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품목 4가지를 쓰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벼, 밀, 보리, 그리고 메밀.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종적인 문제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횡적인 문제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횡적인 문제가. 그래서 하나를 깊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비교, 그 품목에 대한 비교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예상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자, 이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각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뭐 간단한 거 한번 보실까요? 이 연습 문제들은 제가 만들었지만 이러한 유형으로 나올 거라고 여러 강사들이나 그 학원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보실까요? 농업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한데, 자,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의 가입자가 되는 품목 몇 가지를 써라? 3가지를 쓰시오. 3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3가지가 뭐냐?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3가지 뭐가 있었어요? 차, 그리고 사료용 꼭 필요합니다. 사료용 꼭 써야 돼요. 사료용 벼, 그리고 사료용 옥수수. 자, 이런 게 대표적인 횡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용작물 5개 쓰시오. 토지상 농작물 중 아까 암기했잖아요. 특차, 인삼보다 오직 복분자. 그러니까 특용작물 차, 인삼, 오디, 오미자, 복분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문제가 나오기에 가장 좋은 문제죠. 5번 같은 문제가. 그래서 자, 인삼
인삼에 대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뭐였어요? 태우지 폭침 한햄. 태우지 폭침 한햄. 그러면 끝나요. 근데 폭은 폭설 폭염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8번 같은 문제가 상당히 문제 내기에 좋죠. 딱 5개 해서. 그러면 뭐다? 자, 했잖아요. 그대로 나오니까 3840 유격대 38 40 5 60. 자, 그리고 5 5 2 1. 그러면 55. 2 48 47. 여러분께서 꼭 저와 이렇게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준 것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직접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정확하게 답을 못 달겠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좋은 게 뭐예요? 계속 무한 리플레이를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